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다독가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문해력 점수가 상당히 낮게 나온 아이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되거든요. 이런 어린 학생이 고등학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냐면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논술 강사 영쌤입니다. 저는 북튜버 홍쌤입니다. 오늘은요, 사실 저도 되게 궁금했던 주제예요. 책을 많이 읽으면 좋다고 해서 읽어도 국어 점수가 좋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고 해서 대체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되게 헷갈려 하시는 어머님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독서 많이 하면 당연히 공부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으셔서 그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진지하게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문해력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결과 어때요? 이제 결과를 곧 말씀드릴 텐데요. 그 전에 학원에서뿐 아니라 집에서도 어머님들께서 우리 자녀분 문해력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 영상 끝에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자, 그러면 궁금한 결과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쌤 학원 제자들은 결과가 어땠어요? 테스트 결과를 보니까 예상한 거하고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꾸준하게 책을 읽은 친구들은 확실히 문해력이 좋았고 확실히 좋습니다. 네, 그게 아니었던 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었다. 네, 근데 그냥 그렇게만 결과가 나왔다면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안 나눴을 텐데요. 굉장히 의외의 결과를 보이는 소수의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에요? 그동안 분명히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다독가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의외로 문해력 점수가 상당히 낮게 나온 소수의 몇몇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심각해졌고요. 또 우리 어머님께서도 굉장히 속상해 하셨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친구들이 종종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직도 책을 많이 읽는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어떤 유튜브나 이런 거 찾아보면 오히려 독서가 국어 성적에 방해가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황당한 소리긴 한데 최근에 남인혜 교수님께서도 서울대 들어오는 학생의 70% 80% 이상이 어느 한 시기에는 보통은 이제 초등학생 때인데 책 정말 많이 읽었던 아이들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나왔거든요. 그 결과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헷갈리는 원인이 바로 이런 친구들 때문이 아닐까. 저희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체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을 저희가 확실하게 해명하지 않고 넘어가면 앞으로도 이런 친구들 때문에 이 독서에 대한 오해가 끊임없이 이어질 것 같아서 반드시 이거는 원인 규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학생들의 어머님께 부탁을 해서 정말 진지하게 한번 그 아이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 연구 결과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어머님께 일단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과정이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어머님께서는 우리 아이가 정말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책 정말 잘 읽고 정말 많이 읽는다 라고 믿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들은 도스토옙스키 읽어, 사피엔스 읽어 이런 얘기 막 자랑하시는 분도 계시죠. 제가 그래서 사실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되게 안 좋게 나왔다라는 거를 전달드리기가 좀 어려웠던 게 살짝이라도 의심하고 계시면은 아이 성적이 안 나왔어요 라고 말씀드리기가 쉬운데 너무 많이 믿고 계셔서 오히려 자부심을 막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연락드리니까 상의 드리려고 딱 첫 마디가 우리 아이는 또래 아이들하고 하는 책은 너무 쉬워해서 그냥 학원 가기 1시간 전에 그냥 다 읽어요. 미리 안 읽어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근데 거기서 성적이 사실 나쁩니다. 얼마나 충격이 크셨을까. 그래서 그 말씀을 되게 나중에 드렸어요. 사실.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벌써 그 말씀 탁 하시는데 전 불안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수업할 때 절대 그 또래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수준에 너무 높은 그런 책은 잘 안 읽히거든요. 자기 수준에 맞지 않고 스스로 정말 흥미를 느끼지 않는 책은요. 아이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되거든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떤 독이냐면 책 재미없다. 나 이거 읽었는데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 머리 아파. 이러면 이 아이 평생 책 싫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선별해드린 책인데 우리 어머님 첫 마디가 너무 쉽다. 너무 쉬워서 우리 아이는 수업 전 1시간이면 다 읽는다. 굉장한 자부심까지 느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일단 눈치를 챘어요. 이 아이가 왜 그동안 실력이 안 늘었는가. 1시간 안에 책을 다 읽어버린다? 일단 굉장히 속독을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쵸. 사실 어른인 저도 1시간 안에 다 못 읽는 책이 많거든요.
게다가 북튜버시잖아요. 근데도 시간 좀 걸려요. 정말 많은 책을 읽고 추천해주시는 전문가 분이신데도 1시간 안에 한 권 읽는 거는 사실 물론 막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만 발췌해서 읽는다 이러면은 가능하겠지만 아직 성장기에 있는 학생이 1시간 안에 한 권을 읽는다? 대충 읽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어머님 평상시에 우리 아이 책 정말 많이 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수업하는 책 한 권 이외에도 거의 매주 3권씩 읽어요. 진짜 많이 읽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3권이요. 도스토옙스키도 읽고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데 고전 이런 거 다 읽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이제 책을 좋아하시나 봐요. 근데 아빠가 있는 책 뺏어서 읽어요. 뭐 경제 경영도 있을 수 있고 네. 뭐 윤리 철학 이런 것까지. 네네네. 제가 그래서 목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고3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어려울 만한 책들을 쫙 열거를 하시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서 되게 뿌듯함이 막 느껴지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막 걱정스러웠어요, 사실. 왜냐하면 아이 수준에 맞는 독서 그리고 아이가 흥미를 느끼는 독서 아니면 소용없다. 독이 된다. 근데 그 아이는 그걸 다 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자기 수준에 맞지 네네. 않는데 빠르게 네. 읽어서 그저 독서량만 늘렸던 거죠. 이 성장기 아이들은요, 본질을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더라고요. 어머님께서 그걸 흔들려 버리시면 엄마가 내가 이런 어려운 책 갖다가 읽으면 너무 좋아하고 또 자랑도 하고 예뻐하고 이런다고 아이가 느끼기 시작하면 얘는 이게 이제 자기 액세서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날 자랑스러워하는 딱 그 기분이 좋은 거죠. 네. 이런 아이들을 지금 이 시점에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저희가 문해력 테스트를 진지하게 안 해봤다면 이 아이는 이대로 쭉 성장했을 것이고 이제 중3, 고1이 되면 그땐 또 이제 늦잖아요, 시기상. 그때 가서 어머님께서 그러시겠죠. 성적이 딱 안 나오면 책 많이 읽혔는데 공부 못하더라.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네요. 어릴 네. 때부터. 네. 그리고 아이만 탓할 수 없는 게 제대로 읽는지 확인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어린 학생이 고등학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냐면 책으로 도피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떻게 도피를 해요? 수능 성적이 안 나오니까 나는 책을 읽고 있으니까 네. 공부를 하고 있어라고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성적이 안 나오면 기본적으로 어디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어릴 때부터 계속 이해는 못한 상태인데 왜 내가 공부를 하기 싫어하고 못하냐면 이런 철학에 빠졌기 때문이다. 자기 합리화를 독서에서. 네네. 이게 애들이 싫어하고 애들이 어려워하는 책을 난 읽어. 이렇게 나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런 평범한 공부는 재미가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도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더라고요. 10권의 책을 빠르게 많이 읽은 아이보다는 한 권의 책이라도 10번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진짜 실력이 좋은 거고 문해력이 좋은 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책 읽는 속도나 아이가 너무 이 책만 좋아해, 이 책만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 이런 걸 염려하시지 마시고요. 오히려 우리 아이가 정말 한 권의 책이더라도 정말 꼼꼼히 내 걸로 만들고 있는가, 그거를 꼭 점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늦기 전에. 그러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테스트 있잖아요. 제대로 읽고 있는지 테스트도 한계가 아닙니다. 단계별로 여러 번 보실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해오셔서 저희가 차근차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모아서 링크로 더보기에 넣었으니까 그걸로 한 번에 쫙 보실 수 있어요. EBS에서 나온 문해력 테스트 시험지가 있습니다. 보니까 학년별로 나누어서 보실 수 있겠더라고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최승필 작가님이 올려두신 문해력 평가지도 있습니다. 요거는 네이버 카페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회원 가입만 하시면 누구든지 보실 수 있어요.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시간 안에 충분히 풀어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중학생이라면은 수능 문제지를 한번 풀려주시는 것도 괜찮으시거든요. 네. 엄청 어려울 거야 라는 부담감 없이 문법 같은 거 빼고 문학이랑 비문학만 이해하고 파악해보자. 이러면 아이들도 그냥 한 번은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법이랑 고전 문학은 제외하시고 문학과 비문학 지문 요것만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충분히 우리 중학생들의 문해력 테스트가 가능하시거든요. 한 중3이라면은 한 70% 이상은 정답률이 나와야 좀 높은 수준의 문해력을 다지고 있구나 라고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우리 아이 막 닥달하지 마시고요. 부족하면 지금부터 올려야죠. 그럼요. 이런 거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책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은 나중에 고등학생이 됐을 때 책 읽었는데 공부 못해 이런 황당한 경험을 하시게 될 거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이지 뭐 잡으시거나 이렇게 좌절하시거나 이러시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독서를 마치 자랑용으로 과시용으로 혹시 그렇게 대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뭔가를 새로운 걸 이해하고 재미있게 독서를 해보자라고 방향만 조금 틀어줘도 진짜 나중에는 뭐 논술이고 수능이고 다 잘할 수 있겠죠. 지금은 좀 쓰겠지만 나중에는 정말 너무 기쁘실 겁니다. 이렇게 습관을 한번 조율해 주시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다 좋은 거 아니라더라 하는 그 모든 오해를 좀 풀어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이야기 많이 가져올 테니까 구독도 많이 해주세요. 안녕.